마켓포인트 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역시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오전장 포인트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달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본격적으로 실적별 선긋기가 나타나고 있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양봉의 캔들이 유지되는 종목에 주목하자. 세 번째 포인트로 나타납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 다우지수 포함해서요, 네네. 고공행진을 하던 모습이 좀 꺾인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그 포인트에서 짚었던 대로 네. 2달여 만에 낙폭이 가장 큰, 물론 이제 나스닥입니다만은 네. 이러한 하락을 보였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일 수도 있고, 시장이 그걸 끌어갈 만한 어떤 이슈를 제공 못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됐을 거고요. 특히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라고 거기 있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라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공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포 지수가 어제 장중에 한 1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 분위기가 조금 싸해졌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뉴욕 증시가 어떠한 이슈를 제공 못했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이스라엘과 또 이 팔레스타인이 뭐 전면전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암암리에 작용이 됐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시장 내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하고 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어제는 노출된 게 없었거든요. 실적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차익 실현을 좀 적극적으로 시도한 부분이 어제 그 나스닥 지수가 오늘 새벽에 약세로 마감된 폭이 큰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되밀리는 것에 이어서 이런 것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 뉴욕 증시가 어떤 빌미가 없다 보니까 약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또 내일 또 이 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어우러지다 보니까 굳이 오늘 뭐 매수를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지수가 급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세 요인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올라갈 때는 커플링 하지 못하다가 또 이렇게 내릴 때는 이런 흐름을 보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번째 포인트가 보니까 실적별로 선긋기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실적별로 어떻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같이 지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선긋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실적 좋은 종목은 갈 거고 뭐 나쁜 종목은 빠질 거다, 이런 얘기로 이제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뉴욕 증시가 분명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빠졌는데 과연 전 종목이 다 빠졌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상승한 종목이 분명히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상승 종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월마트, P&G, 엑손모빌, 이런 종목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뭐 실적이 엄청 호전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게 존재한다. 그게 실적이 될 수도 있고 개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 시장의 종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좀 작아서 제대로 크게 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월마트도 그렇고 또 P&G도 그렇고 엑선모빌도 그렇고 지수, 뉴욕 증시 지수가 고점을 치고 머뭇머뭇되는 그 시점에 상승세로 방향을 틀어서 양봉을 계속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해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제가 표현을 실적을 선긋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연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조금 좀 그 디테일하게 내려와서 보게 되면은 과연 실적이 좋은 종목이 주가 상승세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2분기 실적이 당장 좋아지는 것, 그리고 2분기가 영 시덥지 않지만 3분기가 분명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호전될 거다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주가 상승세로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솔 그 테크닉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거 제가 잠깐 그 뭐 개략적으로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솔 테크닉스가 사실 그 실적이 그동안에 별로 좋지 못했었어요.
좋지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한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고 또 어제 이제 10만 원대 위로 올라선 그 종목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또 잠깐 예를 들어보면 그 롯데 하이마트라는 종목이 있죠. 이 하이마트라는 종목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제법 상승세로 진행이 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종목은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쪽은 오늘 지수가 약세라도 안 밀립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선을 그어서 아닌 것 쪽으로는 매수세가 안 들어올 거고 되는 쪽으로만 몰릴 거다. 뭐 이게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게 지수가 빠져도 가는 종목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뉴욕 증시에서. 우리 시장에서 지수가 눌려도 가는 종목은 실적인데 그 실적의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누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포인트 같이 이어서 볼게요. 양봉의 캔들 유지되는 종목에 주목하자.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양봉의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빨간색 상승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간 고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지는 뭐 보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라고 하는 종목이 주가가 상승세가 이어져서 10만 원권 위로 올라왔습니다. 뭐 10만 원권 이제 최고치 가격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자는 거죠. 이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게 당장 호텔 신라가 2분기에 순이익이 엄청 좋아지진 않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순이익은 별로 안 늘어나고 줄어들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이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면세품 많이 사잖아요. 그게 지금은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살 수 있는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400불 정도로. 근데 그게 한 50% 늘어나서 600불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그걸로 인해서 3년간 수익 구조가 개선된다는 거죠. 이런 기대감을 외국인들이 무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지는 종목, 이런 내용을 몰라도 양봉이 계속되는 종목은 근거를 내포하고 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미국 증시의 세 종목이 올라선 것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일단 캔들, 일봉 차트를 보시고 나서 양봉이 지속되는 종목은 거꾸로 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 이슈가 부각되는 게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런 종목은 주목하자는 거죠. 네, 일단은 차트를 보고 주목을 해보고 이슈까지 있다면 이제 접근 포인트로서 압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이게 매매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3천 계약 이상 팔고 있고요. 기관은 또 매수에 나섭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게 보통 그 선물 시장이든 현물 시장이든 외국인 기관은 사실 상대적인 매매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일 옵션 만기에 따른 부분의 영향이 뭐 깊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은 선물이 매도 시각의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습니다. 기관은 반대 입장에 있고요. 오늘도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 좀 달라지는데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눌러놓자.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에도 지수보단 종목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간 캔들이 만들어졌다, 또 지수가 밀리는데 움직인다,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있고 또 지금 언급됐던 선물 매매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건 지수라는 거죠. 지수. 그래서 우리가 뭐 파생 상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은 받지만 종목은 그 영향 안에서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함께 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오늘 대형주가 대체로 좀 밀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더불어서 코스닥도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나왔어요. 물론 지금 뭐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긴 한데 대형주보다는 오늘 중소형주에 좀 매기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중에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소형주 쪽에 매기가 좀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소형주만 놓고 보면은 중형주, 대형주는 현재 마이너스잖아요. 거래소가. 근데 소형주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 쪽이 플러스고 아침 낮에 장시작 이후 30분 남짓한 시간에 소형주 거래 비중이 전체 시장의 80%였어요. 에너지가 글로 몰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7% 정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봐도 코스닥 100 밀리고 있고 또 코스닥 미들 또 밀리고 있고 코스닥 스몰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소형주 쪽으로 모이는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소형주가 좋다가 아니고요.
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그 종목은 반드시 프로그램 매수가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그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늘 현재 그 시장에서 인터파크라고 하는 종목이 뭐 최근 들어 많이 올라섰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의 약보합을 보이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프로그램의 움직임이 매수로서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에 역할을 해주거든요. 지수 관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종목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쪽에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 그래서 소형주, 저가주를 사시라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모이는 종목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실적 종목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수익 면에서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파크 실적이 2분기 전망치가 좋은가요? 근데 인터파크라고 하는 종목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 자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첫 번째 포인트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에 관심 갖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정 시에는 확률 지표가 급등한 종목을 주목하자. 두 번째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1번 포인트를 보면요, 전문가님. 일단 앞서 설명해 주셨던 인터파크가 바로 떠오르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도 함께 전략을 주시죠. 일단 오늘 여기 5장 전략에 세워드린 것 중에서 확률 지표가 주가보다 강한 종목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확률 지표가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깐 그거는 예를 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상승이 아침부터 좀 진행되는 종목 중에서 일진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무려 7%가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 주가가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하락세가 내려올 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급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 지표인 MACD 오실레이터의 스타캐스틱 차트는 1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가는 더 이상 빠질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확률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이런 종목을 몇 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전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봤던 종목이 무려 7% 지수 하락과 반대죠. 이게 결국은 현재 종목이 중형주, 소형주 안에서 확률로 이미 확인시켜주는 종목은 그 종목이 설사 실적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건 오후장도 예외가 아닐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그 확률 지표에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은 뭐 지금 실지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유입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되겠는데요. 프로그램은 그 장 중에 실질적으로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종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를 보려니까 시간이 조금 빡빡해서 다 찾기가 좀 그런데요.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이 장 중에 중소형주가 만약에 들어왔다고 치면은 중소형주라는 것은 사실 프로그램을 살 만큼 프로그램 선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매수라는 것은 수량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인터파크도 그런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종목이 주가 상승세가 가능한 것은 거래가 작고 또 지수가 부담스럽고 이런 시장에선 매번 마찬가지의 상황이니까 지금 딱 그 시장하고 맞물려서 맞아지죠.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조정시 확률 지표가 급등한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확률 지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는 확률 지표에 여기 지금 확률 지표를 한번 제가 잠깐 만들어 볼까요? 여기 확률 지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탄력성, 변동성 이런 모습에서 이제 확률 지표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 확률 지표에서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종목을 스타캐스틱 오실레이터하고 같이 놓고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한 가지만 보면 스타캐스틱 RSI라고 하는 게 이제 확률 지표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확률 지표를 제가 맨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여기 위에 올리는 게 확률 지표입니다. 확률 지표인데 주가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할 거예요.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보면 주가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인데 확률 지표는 100이 고점입니다. 100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종목은 확률상 올라갈 확률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을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종목들을 가지고 봤을 때 확률이 주가는 바닥인데 확률이 높다면 이런 종목은 5장에 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접근을 해보자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포인트를 짚어봤고요. 어떻게 좀 시그널을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전장 포인트에 이어서 오후장까지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재누리 전문가와 마켓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11시 조금 앞두고 있는데요. 종목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후 4시에는 종목 카운슬러 이어지는데요. 미리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는 동안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돌아옵니다.